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관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좀 힘들었죠. 지난 일주일도 그렇고 2주 전 그때도 막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계속 2주 연속 이렇게 이어지네요.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초에 우리 시장 조금 기대를 걸면서 제가 좀 자료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 이어서 말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펀더멘탈도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어떻게 지금 매도 강화가 됐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오늘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차트로 좀 들어가서요. 제가 제목을 약세장의 시작이냐 건전한 조정이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약세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강하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이런 시장이 맞다. 그리고 기업들의 뭐 이익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 지금 중반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탈출 러시를 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톱다운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조금 주가가 덜컹덜컹 거리니까 우리 시장 가서 이제 완전히 와가지고 이제 매도 러시를 한번 보여줬던 건데 지난 뭐 4월에도 우리는 이런 걸 경험을 했죠.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보여가지고 우리가 더 이제 홍역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때가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에서 건전한 조정 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조금 견디면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자, 지난 뭐 11월 내내 지금 변동성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왼쪽 거는 지난 2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왼쪽 차트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미국 시장 걸 갖다 넣었죠.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그런데 S&P가 한 3% 정도 2주간 빠졌고 나스닥도 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보면은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빨간 이 막대기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만 이렇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아 시장 좌측에 보시죠. 중국 상해도 5% 이렇게 빠졌고 일본, 대만도 4에서 5%.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자산 시장이 특히 주식 시장이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사이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더 얻어 터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 전에 미리 이제 주식들이 주가들이 랠리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건전한 조정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 거고 오른쪽에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빨간 이 막대기로 우리 코스피를 그려놨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지금 무려 61%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시장이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죠?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70%니까 어느 정도 너무 급하게 달린 거 아니냐. 그때도 제가 10월 말에 제 뭐 게시물에도 써놨었고 제가 포스팅을 해놨었죠. 그리고 뭐 8.15 모니터 가서도 얘기했고 제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뭘 그려놨었습니까? 까치밥을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었잖아요. 10월 말에 이미. 그래서 야 이렇게 까치밥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까치밥은 누가 먹겠다고 하면은 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주식을 좀 일부 덜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뭐 4,000을 뚫고 4,200 넘어가서까지 이렇게 랠리를 급하게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그걸 다 토해내고 다시 4,000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뭐 어쨌든 3,800, 900, 4,000 거기 가면서 이제는 까치밥도 좀 생각해야 될 타이밍에 왔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먹으려고 쫓아갔던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드실 거고 그때부터 조금씩 뭐 덜어내신 분들은 지금 약간 이제 저가 매수 할 실탄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도 뭐
투자의 지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61%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전 세계에서 1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연말로 가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다른 주식시장보다 뭐 내년에 있어서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은 뭐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이런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환율 차트를 이제 하나 그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엔달러도 그렇고 우리 원달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는 1470선까지 와 있죠. 정부가 구두 개입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실탄을 쏴가지고 조금 환율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 다시 100 그 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인 느낌으로 지금 환율들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급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최근에 조금은 급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 차원에서 1450에서 1480 아니면 1500까지도 급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1470, 80 이때부터 누가 이제 개입을 했냐면 정부, 특히 국민연금 쪽에서도 그 해지를 하면서 조금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쭉 이렇게 환이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1350대까지도 이렇게 쭉 밀고 내려갔었던 건데 우리 뭐 환율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뭐 12월 달에 지금 그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70%대로 급하게 금요일날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도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달러화 지수 100을 돌파한 이 달러화 지수도 다시 100을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원달러 이 환율 또한 지금 급하게 오른 느낌이 조금 수그러지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견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아시아 지수 동향을 제가 이렇게 차트로 그려왔는데요. 이 빨간 표가 빨간 줄이 지금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S&P 500 대만 상해 지수 이렇게 제가 순서를 해봤는데 여전히 뭐 한 달로 봐서도 우리 지수가 딴 데보다는 여전히 조금 아웃퍼폼을 했어요.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거죠. 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이 왼쪽 좌측에 보시면은 이 빨간 줄이 너무 많이 올랐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 제가 4,000 넘고 4,100, 4,200 가면서 야,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까치밥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각도 또한 조금 가파르게 최근에 조금 내려왔다. 외국인들도 가파르게 지금 그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급하게 그러면 여기 완전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럼 부러지는 주식시장이냐? 이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뭐 기업들의 이제 버텀업으로 봤을 때 기업 이익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구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초부터 조금은 반등 기미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은 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를 보셔야죠. 빅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 지표인데 상당히 이게 무서운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스를 보실 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위로 번쩍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에도 한번 올라갔었죠. 지난 10월에도 30 근처까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갔습니다. 10월 중순에 한번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15, 16 이 근처까지 쭉 내려왔었어요. 빅스가 15, 16 정도로 내려오면 시장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 뭐 일주 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는 빅스도 이 벌써 27, 28 여기까지도 급하게 급등을 했어요. 빅스가 27, 28까지 오면요 시장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빅스가 이렇게 튀거든요. 근데 빅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뭐 가끔씩 이렇게 튈 때 보면은 뭐 계속 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접어가지고 다시 20밑으로 그리고 16, 15 이 정도로 다시 수그러들고 안정되고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빅스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왕창 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이런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그 27로 갔던 게 뭐 이게 지금 보면은 23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를 이제 지켜보시자고요. 자, 빅스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지수들이 있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히 극단적 공포라고 할 수 있는 한 자릿수 6을 찍었습니다. 6을. 지난주에 찍었어요. 목요일 날 했어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11까지 약간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한 자릿수까지 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한 자릿수까지 갔었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25년 4월에 우리가 한 자릿수를 갔어요. 그때 아주 공포스럽게 밑으로 쳐 박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0일 상관에 그때 거의 17조를 갖다가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금 매물을 놓다 보니까 우리 미국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그때도 한 자릿수까지 갔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6을 찍고 금요일 날은 11까지 왔습니다. 이 11이라고 하면은 공포 탐욕 그 지수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차트를 제가 하나를 그려왔는데요. 6, 11, 둘 다 극단적 공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을 그러면 주식을 파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극단적 공포로 한 자릿수에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한국경제TV에서 뭐 매주 수요일 날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뭐 탐욕 구간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 출구 근처로 지금 슬슬 가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극단적 공포이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역발상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지금 다시 생각을 전환하면서 뭔가 바닥 근처에 있는 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써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회는 우량주나 가치주 아주 저평가된 거를 싼 가격에 건질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그때도 뭐 4월 달에 그랬습니다만 털리면은 나중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뭐 프로핏 테이킹 할 기회가 올 거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장 변화를 하나로 이제 조금 요약을 좀 해 드릴게요. 요 차트를 항상 제가 이제 매주 준비를 하는데 요 11월 22일 현재,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현재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반등 시도를 약간 한 거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은의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언급을 하면서 페드와치에서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40%까지 이렇게 눌러놨던 거를 갑자기 이거를 70%까지 쫙 시장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들이 갑자기 일시에 쭉 빠졌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미국 시장도 약간 도른 거고 우리 시장도 그래서 주 초부터 조금 그런 거를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환율이 1470선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 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1450선, 70선 이 정도까지는 아직 크게 위협적인 데는 아니다. 다만 이제 1470이 넘어가고 만약에 1500까지
10%까지 간다 그러면 또 투기적인 그 외환시장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정부는 뭐 거기서 이제 뒷짐 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연금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걸 본 사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달러화 지수가 100을 좀 위쪽으로 돌파한 게 조금은 꺼림직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들이 다시 하방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달러화 지수 또한 다시 밑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12월 달에 금리 뭐 인하 가능성을 지금 70%까지 다시 올려 잡았다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에 안 한다고 해도 지금 페드와치에서 보는 확률은 1월에 가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상관인 거거든요. 시장에서 한 달 상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기간 조정이지 이게 깊게 들어가는 완전히 뭐 장이 부러지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 뭐 이쪽 수급을 갖다가 가장 이제 궁금하게 하실 건데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는 10일 누적 기준으로 한 11조 5천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면서 뭐 정점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10일 기준으로는 현물, 선물 두 개를 합산 기준으로 보니까 한 5조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단일 하루만 치면은 지난 금요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현물 특히 그쪽 시장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갰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 쪽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물 쪽을 꼭 보셔라. 근데 선물 시장 쪽에서는 지난 금요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외국인들이 제가 벌써 3, 4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데 선물 시장에서 이미 4천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선물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쌓아놓고 있었다. 그래서 4,200이 가면 순매도 쪽 밑으로 간다고 배팅을 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위로 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순매도 포지션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4,200선에서 지금 4,000선 밑으로 이제 끌어 잡아 당겨놨으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뭐 선물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기가 힘든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있을 때 프로핏 테이킹 아니면 여기서 조금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겠죠. 순매도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게 지금 5만 계약 정도까지 누적으로 있는데 그걸 갖다 점점 좀 줄일 가능성이 있겠다. 순매도 포지션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포지션을 줄이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느낌으로 뭐 위쪽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그런 타이밍도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을 항상 많이 보시고 현물 뭐 3조 팔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시고 쫄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게 이제 임팩트는 있죠. 그러나 꼭 선물을 보셔라. 선물 쪽에서는 이미 외국인들은 이제는 뭐 손실이 아니라 이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순매도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ROE 쪽 볼게요. ROE 뭐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씩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26년, 27년을 11.5%, 11.7% ROE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씩 올렸어요. 0.1% 포인트씩 올렸네요. 11.6% 26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27년은 11.8%.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뭐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장만 내렸어요. 우리가 또 너무 빨리 간 느낌도 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의 기본적인 그 ROE 베이스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11.6%, 11.8%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그걸 항상 PBR로 거꾸로 이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PBR로 봤을 때 1.3배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ROE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1배대로 이렇게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가 매수로 나는 좀 중장기로 보면서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는 우리 시장이 많이 좋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저가 매수로 분할을 해가지고 쭉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밑에 그래도 포워드 PBR 제가 넣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 1.2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은 피크가 11월 3일이었습니다. 1.28배까지 갔었어요. 거의 1.30까지 갔었네요. 1.28까지 갔던 게 지난주에는 1.21까지 왔다가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1.16까지 PBR이, 선행 PBR이 1.1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쫄아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OE가 11.6이나 11.8% 가면 이게 포워드 PBR은 1.3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6 이렇게 와 있는 거는 상당히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시그널 하나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페드 2인자가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40%대까지 이렇게 처져 있던 게 갑자기 70%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시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성장주나 이런 쪽이 다시 뭐 이거 너무 빠졌으니까 저가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업이익 이제 추정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전주 대비 한 4주 정도 올랐고 27년에도 한 5주 정도 더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빨간 박스에 내년입니다. 내년 전년 동기 대비 39%의 우리 기업들의 이익 상향, 이익 증가 모멘텀이 있다. 39%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39%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강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7년에도 11%의 증가세.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 부럽지 않은 이런 기업 이익의 그 증가 모멘텀이 있는 나라가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면서 포워드 PBR, PER 이제 체크를 해 드릴게요. 제가 녹색 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포워드 PBR로 봤을 때 플러스 2시그마 상당히 이제 그 많이 뚫고 올라갔던 거죠. 거기를 이제 뚫고 한번 갔다 오니까 1.28까지 아까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아서 지금 1.1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어느 순간에 1.3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익을 놓고 보는 거는 우리가 PER이라고 하잖아요. PER라고 봤을 때는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 시그마 갖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이는 PER 차트는 지금 회색선, 이게 15년 평균입니다. 평균선에 거의 다다르는 지금 PER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업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후년 이익을 지난주에 4조 올리고 5조 올렸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은 더 늘어나는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수치는 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1배 이렇게 이제 밑으로 쳐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평균 선까지 거의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비싼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 수급의 문제다. 유동성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유동성은 외국인들 때문이죠. 자, 여기 노란색.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박스를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이 노란색으로 볼 때 밑으로 이렇게 벌써 3조 넘는 이런 대규모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3번 나온 것도 많다 그러는데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4번이나 이렇게 밑으로 그냥 빼쪽한 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견디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많이 좀 팔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도 이런 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지난 4월에도 그때도 뭐 거의 3조 가량을 2번 정도 이렇게 팔았댔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바닥치고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4번 정도로 뭐 3조 내외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합산해서 이렇게 판 지난 한 달간의 시장입니다만은 다시 이제는 조금 위쪽으로 수급도 좋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해서 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난 20일 누적 기준으로 4조 정도를 지금 순 매도를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안 좋아요. 지수가 내려가야지 자기들이 이익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4,200까지 갔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이 사람들은 싫어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3,900, 4,000 뭐 이 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라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뒤로 후퇴하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쪽에 배팅을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개인들은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밀고 올라간 게 우리 개인들이 밀고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너무 급하게 뒤늦게 들어온 개인들 때문에 이제 조금 급하게 올라갔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다른 대형주들도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런 거가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력도 조금 생겨나는 그 주식들, 업종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연기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연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하루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은 사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일 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1조 넘게 이렇게 팔아놓긴 했어요. 근데 이 뭐 일주일로만 보면은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연기금이 좀 사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쪽까지 많이 차익 매물을 조금 차익화를 시켰던 연기금이 조금 이제 방어적인 느낌으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환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기금에서 또 환율 시장도 조금 방어를 하는 그런 뭐 액션이 있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도 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전망 다시 이제 지수 전망을 업데이트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포워드 ROE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11.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스 캠프는 한 4,140 정도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4,000대 밑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올라간 상방 여력이 조금 생겼죠.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베이스를 해놓은 것보다도 더 위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까치밥 말씀을 드렸던 게 베이스 제가 생각으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가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지금 그 단기간에 올라가겠느냐,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까치밥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또 반대로 됐죠. 4,140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4,000 밑에 있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볼 룸이 여유가 좀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 금리 인하를 25bp 정도를 할 수 있다 6개월 안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아직은 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하고 있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페드와치도 뭐 12월 달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70%로 왔고 지난 주에는 12월 달에 안 하더라도 1월이나 3월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회 정도의 25bp는 내년 뭐 6월, 3월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은에서도 지금 기준금리 뭐 동결을 지금 3번 연속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뭐 한 번 정도는 저는 따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베이스 케이스 기본 전제로 4,140을 말씀드렸는데 4,290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곧 올 수도 있다.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먼저 갔습니다만 50bp 가능성 뭐 연속 2번 하면 50bp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4,450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140에서 4,290 이 언저리에서 뭐 시장 우리 코스피는 형성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제가 4,000선 밑에서는 아마도 계속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뭐 우리가 외국인들의 그 투매로 계속 홍역을 겪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장이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